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상품 거래 이해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고, 그리고 FX, 코인, 옵션, 뭐 금, 광물, 곡물,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들을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방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를 주축으로 해서 우주 산업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이 시장을 점령해서 테슬라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거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주식을 더 사서 모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식을 끝까지 보유하고 뭐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뭐 미국의 A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CEO가 오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5년 안에 뭐 이런 신약이 나와서 이 회사가 뭐 100배, 1000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투자받은 돈도 많기 때문에 파이낸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들이 똑같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그리고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의 이제 방향성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거를 분석해서 거래하는 것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기술적 분석은 뭐냐? 기술적 분석은 다른 말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차트를 하나 열어보면 여기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 지금 주식 차트죠. 그래서 지금 보면 696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쓰는 회사가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미국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조 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증권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셋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도 모든 플랫폼 안에는 보조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들이죠.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열어보면 무빙 에버리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무빙 에버리지라는 거를 한 열어봤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이평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평선이 뭐냐면 우리가 기간을 뭐 5일이면 5일, 뭐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정해놓고 그 5일 혹은 10일 전부터 주가의 움직임을 평균을 내서 선으로 만들어내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금 캔들이 이 지금 주가가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 이평선 위에 있으면 다시 이제 중간을 찾고 내려올 거고, 그죠? 밑에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RSI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 RSI라는 보조 지표는 두 가지 지금 이 파란 연두색 지금 줄이 보이는데요. 이
연두색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니까 이게 지금 박스로 내려올 확률이 있고, 반대로 밑에 있으면 과매도 구간이니까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참고해서 거래하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혹은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캔들인데요, 그렇죠? 뭐 이런 캔들만 보고 이렇게 음봉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밑에 위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꼬리가 쭉 나오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망치라 그러나요? 망치라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이걸 이제 캔들 매매법이라고 그러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 차트를 하나 더 보면 골드를 열었는데, 골드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보조 지표를 아무거나 넣어서, 그죠? 넣어가지고 이 차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럴 때 매수 혹은 이럴 때 매도, 이게 차트를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뭐 노하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골드를 뭐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면 뭐 경기가 지금 불안하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이다. 그래서 금을 사야지, 금값은 올라갈 거니까 금을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금을 사서 보유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좀 실전 매매로 영상을 찍고 보여드린 거는, 저는 FX를 하고 있는데요.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거래했던 호달이라고 하는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 그러니까 FX는 제가 다음 시간에 FX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만들 텐데, 쉽게 보시면 그냥 이게 호주 달러고 미국 달러인데, 이 두 개의 통화상을 이루어 가지고 이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뭐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일 큰 것들이 뭐 이자율이 있을 거고, 뭐 호주 달러가 호주가 이자를 올렸다.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이제 호주 달러 자체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죠? 반대로 미국 달러가 강세면 호주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기본적이고, 또 기술적 분석은 마찬가지로 보조 지표를 또 넣어가지고 이게 거래하는 거. 결국은 뭐냐면 이 보조 지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차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이제 차트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겠죠. 뭐 기본적 분석은 좀 틀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 전문가도 있을 거고, 금의 전문가도 있을 거고, 뭐 광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거고, 각각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그리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뭐 공통된 자기만의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FX를 통해서 지금 100일 실전 매매라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금융 상품들을 고르는데, FX를 선택한 이유가, 그전에는 저는 주식을 했습니다. 그전에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뭐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단타는 안 하고 뭐 짧게는 2, 3일, 뭐 길게는 2개월,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해서 영상을 찍고 거래를 자주 하려고 하면, 주식은 지금 오픈한 시간이 지금 아침 6시 반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제 장이 이제 클로즈가 되는데 시간적인 것도 이제 좀 안 맞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면 주식을 개별 주식을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가능한데 개인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FX를 통해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양방향 거래가 너무 용이하니까 사든지 팔든지 클릭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FX라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을 갖고 거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접목시켜서 거래를 해라. 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그 투자 대가들이 가치 투자의 대가 이제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수십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투자 회사들도 모두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거의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그 이평선을 보면 5일, 10일 이렇게 그 과거에 그 평균값을 내는 거고 RSI도 마찬가지고 이 보조 지표들은 다 후행성이다. 과거는 보여주는데 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는 알아서 예측해라 이거거든요. RSI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후행성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이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올해 말까지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면 각각 다른 평가를 내놓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결국 맞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V자 반등을 했잖아요. 주가가. 이럴 때 이 V자 반등을 예상한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잘 안 맞는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기업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기업이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실적이 나오면 우리가 뭐 깜짝 실적 발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해서 기업이 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잘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날 올랐지만 또 다시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식은 하나님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주식 그 시황 뉴스인데요. 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주식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뭐 뉴스가 발표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신규 뭐 실업수당 신청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매달 발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30만 개의 신규 실업수당이 예상된다. 그런데 시장 발표가 25만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5만 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실업자가. 그러니까
호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주식 주가가 막 올라가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뉴스 이렇게 나오겠죠.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이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서 그 호재로 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우가 뭐 2% 상승으로 마감했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오겠죠. 근데 다음 달에 똑같은 경우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시장은 실업수당 신청건을 30만 원 예상했는데 또 막상 발표가 25만이 나왔을 때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뉴스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신규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5만 개 적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불안한 경기로 인해서 뭐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트렌 같은 경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9.11 테러나 뭐 이런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 당연히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고 주식이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것들은 이건 당연한 이론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이론은 이런 기본적인 분석은 당연히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지금 주식이 100불이었다고 칩시다. 붙이고 지금 100불인데 지금 12월 30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5불에 끝났다고 쳐요. 105불에 끝나면 지금 5불에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5불에 상승할 수 있는 만큼 회사가 성장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에서 105불 동안 가는 동안 그냥 이렇게 찌끔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내려갔다가 90불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93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내려갔다 해갖고 결국은 105불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게 올라가는 방향성을 잘 알면 이런 패턴들을 찾는 거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이제 불특정한 다수가 이제 거래하기 때문에 그 거래자들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그런 심리들을 오히려 이런 지표들,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물론 과거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게끔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그걸 접목시키면 이런 것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금융상품 거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알아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에는 제가 거래하는 FX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